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저한테 인상이 남고 최고의 스피커는 우리 홍민지 PD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머리로 와닿는 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우리 기업인들이 들었으면 너무나 좋은 행사들인데, 왜냐하면 오늘의 다 이야기를 실천하는 곳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문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업에서 듣는 이런 분들은 이거 하나는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구정우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우리 홍민지 PD의 발표도 그렇고 그 한마디를, 그 말씀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에 이제는 기업 문화가 바뀌게 되겠구나. 그 기업 문화는 공감을 못하게 하는 문화가 뭡니까? 지시를 하게 하는 문화잖아요. 지시를 하게 하는 문화가 뭡니까? 우리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왔던 관료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MZ 세대가 좋아지는 세대가 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 네 종류의 다른 인류가 사실은 이렇게 사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삼각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센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당시에 대학 진학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태어나서 대학 진학률도 20%가 안 됐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아주 베이비붐 세대는 한마디로 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센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 M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우리 보통 이제 제너레이션 같으면 한 30년을 두고 보는데, 이제 이 시대가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15년 단위로 제너레이션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M세대를 90년부터 95년생까지를 보는 거죠. 그럼 손흥민은 M세대죠. 그죠? 여러분들 BTS도 94년생인가요? 95년생인가요? 이렇게 되면 M세대의 끝자락 또는 Z세대의 앞자락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95년도 사실은 지금 이 M세대가 아까 3포 세대를 거쳐서 4포 세대를 거쳐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대한민국의 인구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는 MZ세대가 기업의 구성원의 한 60%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또는 메타버스를 기회로 해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김대식 교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경영학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사실 경영학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경영학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경영학으로 보면 이게 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고, 또 이것이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은 전략의 시대가 가고 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자고 계획을 하는 것은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100만 대군을 러시아로 이동시키는 것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 문화를 구성하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파워먼트를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홍민지 PD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를 줬잖아요. 아까 우리 구정우 교수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완전히 망했던 회사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만들었다가 2009년도에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관료적인 문화를 만들었어요. 총질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2009년도 주가가 1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14년도에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파워먼트를 줬습니다. 인파워먼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가보면 인파워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한 주가가 310불입니다. 18불짜리 회사가 310불의 회사로 이렇게 바뀌는 데는 저런 MZ세대들이, 여러분들 MZ세대는 이기적이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시애틀에 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은 토요일 밤 12시에 일을 할까 안 할까 해서 제가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한 3분의 1이 나와서 스스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이 M세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프리미엄 세대예요. 대학 진학률이 90%가 70%가 됐고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BTS 해외 나가서 밀리는 게 없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MZ 세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문화가 바뀐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감하자, 인파워먼트 자유를 주자, 또 역량을 자기 경력을 다 가지고 안 와도 된다. 우리가 다 키워주겠다. 이네이블먼트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에퀴티, 이네이블먼트, 엠퍼티 이런 요소가 합쳐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입니까? 관료제가 사라지는 문화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에서 관료제가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조직이 뜰까요? 저는 사실 외국에 나가서 발표할 때는 이것을 휴메인 앙트레프레니어십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이렇게 부르는데, 게리 하멜 같은 사람은 휴마노크라시 이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지시 중심의 낮은 길로 가는 조직이 아니고, 로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이로 들어가는 철학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이런 조직. 사람이 수단과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센 세대와 MZ세대, 신세대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X세대, 낀 세대가, 사실 낀 세대와 신세대와 센 세대가 갈등하고 있지만 물과 기름입니까? 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기업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가고 싶은 회사 네카라, 코베당토 특징이 뭡니까? 엠퍼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만나본 카카오나 또는 배달의 민족의 CEO가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뭘까요? 직원들과 공감하려고 대화하는 게 그 사람들의 24시간 일의 전부예요. 한방향으로 가자.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 게 경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리더십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소서에 쓰고도 활용 안 했다 그러는데, 강점을 잘 활용하면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을 활용을 해서 약점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하면, 아까 문명 특급처럼, 그죠? 맞죠? 156만 개의 뭐가 달립니까? 댓글이 달리잖아요. 저는 이 M세대의 특징은 혁신의 원천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댓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 댓글에서 가져오는. 과거에는 혁신의 원천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기술에서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 매년 10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기업에는 세 사람의 인류가 삼각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한 사람을 기업가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관리자라 그러고, 한 사람을 기술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관리자 그 중에서 고객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술자예요. 또 관리자의 특징이 뭡니까? 관리자는 회사가 힘들어지면 더 열심히 하자고 하면
관리자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회사가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록버스터잖아요. 1990년대 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영화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블록버스터 가면 되잖아요. 한 5천 개의 점포가 있어서 미국에 가면 저녁에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비디오 빌릴 수 있었던 건데, 근데 2007년도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뜨기 시작하나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가 뜨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문화가 뭡니까? 그게 관료주의 문화입니다. 사실 이 관료주의 문화만 깨질 수만 있다면 MZ세대와 X세대와 Z세대가 같이 협력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퍼거슨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우리나라 직원들이 회사의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SBS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원들의 출근율은 99% 되겠죠, 그죠? 그럼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11%입니다, 평균이. 전 세계적으로 11%고요. 한국은 11%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13%고 한국이 11%고. 그래서 말하는 11%의 직원들이 몸도 마음도 출근해서 혁신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높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지시하는 관료제의 문화이기 때문에 89%의 직원들이 지시한 것만 하거나 지시한 것을 거부하면서 투쟁하는 24%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공감이고 팬덤 문화고, 그 반대를 킹덤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문화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는 디지털화 때문에 세상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원들의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지금까지 갤럽에서 조사해본 역사 이래 최고의 몰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한 22% 정도로 한 2배 정도 올랐던 거죠. SK에서도 일방역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해본 바에 한 30% 정도 그래서 증가됐어요. 결국 핵심은 뭘까요? 관료제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 대한민국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의 관료제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의 주제라는 게 뭡니까? 항상 드라마의 주제는 삼각관계죠, 그죠? 사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뭘까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았어요. 그죠?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24시간 동안 이 야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내 친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이게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사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궁합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죠? X 세대는 혈액형으로 매치를 해요. 제가 우리 학부 학생들 수업하면서 리포트를 해서 팀 만들 때 학생들끼리 이렇게 물어요. 너 E형이니 I형이니 이렇게 물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NFP형이더라고요. 여러분들 RM의 김남준이가 NFP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NFP형하고 가장 상극인 인류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격 더러운 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세대 간의 매치메이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인 노력이 일어나고 있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MZ세대가 주류가 됐을 때, 지금 이 주류가 됐을 때 사실 인구의 규모가 이렇고, 코호트 분석이, 이건 사실 우리 기업가들이 경영학을 우리 기업가들이 많았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회사의 성과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면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호세이 대학교 교수 그룹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한 번도 적자를 안 본 기업이 한 15%, 10% 정도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다 공감해가고 인파워먼트 해가고 에퀴티 해가고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또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The Great Place to Work라고 하잖아요.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요즘 이 대통령 자기 후보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을 엠퍼티가 있고 이네이블먼트가 있고 에퀴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싶은 기업을 키워줄 수만 있다면 정말 고용률도 높여줄 수 있고 사실 우리 MZ 세대에게 취업률도 높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데 사실 이 MZ 세대는 아까 우리 홍민지 PD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세대. 제가 해외 나가보면 가장 자랑하는 게 MZ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MZ 세대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정말로 글로벌화할 준비가 돼 있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제조기업이 67만 개가 있는데 67만 개 중에서 현재 10만 개 정도만 수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MZ 세대의 직원들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삼각 전투만 벌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 왼쪽에 있는 게 베이비붐 세대인데 한국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196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일까요? 52세였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은 이 베이비붐 세대,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은 한 85세 정도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흥민 M세대죠. 그죠? BTS Z세대인데 이런 세대들을 하고 잘 일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저는 이 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방시혁은 X세대인데 RM 94년생이니까 M세대와 X세대가 협력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X세대가 아까 이 X세대를 평가를 할 때 그죠? 이기적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이익에 민감하다 동의하세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 IBM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겸직하면 어떠나요? 구글은 겸직을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왜냐하면 업의 내용이 지금 본업과 부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부업을 통해서 주업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겸직도 하게 하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겸직하게 하면 훨씬 더 자기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은 시간이 앞서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실 굉장히 오늘 주제도 많고 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1분 51초가 남았네요. 1분 51초 동안에 제가 아까우니까 그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죠? 스티브 발머 이야기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도 있고 그죠? 기업 문화, 사실 기업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의 핵심은 공감이고 이게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쓴 책입니다. 미안하시면 돼. 여러분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문화잖아요. 이 피터 드러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료주의의 핵심은 뭘까요?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득권의 반대말은 혁신이에요. 그죠? 기득권의 반대말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있고 나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그린 대전환이 일어나고 그때 필요한 사람들의 애티튜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요? 옛날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패하게 하고 또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면 사실 이 기업으로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스매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매치를 풀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택시 서비스지만 택시 서비스도 공급자 관점에서 하면 공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공급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공급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택시 서비스를 하면 기업 가치가 한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플랫폼처럼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방법을 하면 모빌리티 회사가 되잖아요. 주기업 가치가 얼마 되죠? 110조가 돼요. 한 1000배 정도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 세상은 미스매치를 풀어가는 문제인데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바꿔줄 수 있는 기업 문화의 변신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안타깝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